네, 여러분, 우리 압축 특강 이번에는 이제 실무편입니다. 주관식에 관한 압축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압축 특강이니까 우리가 뭐 답안 서식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생략할 거예요. 그냥 이제 풀이 내용 자체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항목별로 세무조정 뽑아내는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설명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 서식 작성하고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별도의 지금 클립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필요하시면 보세요. 그 부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자, 171페이지. 171페이지죠. 171페이지 보시면은 자,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1번은 소득세 조사에 관한 내용이고 30점. 문제 2번은 법인세 신고 30점. 문제 3번은 법인 조사. 그래서 30점. 마지막 4번은 조사 사무 처리 규정 10점. 이렇게 총 100점이에요. 지금 주관식 실무편. 자, 문제 1번은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락된 거라든가 틀린 내용들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에 대해서 물음 1번, 2번이 있는데 물음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풀이할 때는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이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뒤에 조정 나올 겁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여러 가지 조사해서 나온 항목들을 비교하면서 세무조정을 하면 돼요. 그게 일단 물음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은 우리 조정계산서 상의 제일 상단에 들어갈 거예요.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을 조정계산서 제일 위에 적어야 되고요. 이 소득세 비용 1,700만 원은 우리 법인세 비용하고 마찬가지로 보자말자 필요경비 불산입 1,700만 원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법인세 비용도 보자말자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출, 법인세는 소득처분까지 같이 떠올리셔야 되죠. 자, 이렇고 뒤에 물음 1번에 대한 우리 서식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작성하죠. 왼편이 가산 조정, 오른쪽이 차감 조정.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합계를 다 적은 다음에 이 합계를 첫 번째 서식인 조정계산서로 갖고 옵니다. 합계, 가산 조정의 합계 갖고 오고 차감 조정의 합계 이렇게 갖고 오죠. 그리고 방금 우리 봤듯이 손익계산서상 마지막에 있던 당기순이익 9,600만 원을 여기서 적는 거예요. 자, 이제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료 3번이 각각의 항목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풀이할 거예요. 자, 소득세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설명을 좀 충분히 많이 드리고 했지만 소득세는 법인세 쪽 어려운 문제하고 다르게 판단만 하시면 돼요. 판단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부인을 실제로 해봐라.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장별로 다 소득세 특유의 어떤 특색을 발휘해서 계산 문제를 새로 다 풀어봐라. 이렇게까지는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항목을 보고 아 이거는 들어갈 거, 이거는 뺄 거 이런 식으로 보시죠. 1번 소득세 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계액이다.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있었죠. 전액 필요금비 불산입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필요금비 불산입 됐죠. 급여 내역 중에 확인사항 김국세 본인의 급여가 8천만 원이 들어있대요. 어때요?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 본인의 급여, 대표자 본인의 급여 8천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3번 김국세의 국민건강보험료 200만 원과 연금보험료 300만 원이 필요경비의 급여 내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죠? 건필연불.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는 보험료 소득공제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빼줘야만 돼요.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필요경비 차감 요소예요. 하지만 사업자의 지출 연금보험료는 어때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출한 연금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해주지 않아요. 즉 사업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건필연불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니까 200만 원을 그대로 두면 돼요. 급여 안에 있는 비용으로 그대로 두면 돼요. 연금보험료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죠. 그런데 지금 필요경비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해야죠.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됐죠? 4번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긴국세의 배우자 급여 5천만 원. 여러분 가족은 실제로 만약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급여를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명목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급여를 받아간 거야. 그래놓고 여기 회사의 비용 처리했다는 거지. 어때요? 이건 부인해야겠죠. 하지만 실제 격리팀에 근무하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남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둘 중 무엇만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돼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인 배우자 급여 5천만 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되겠죠. 배우자 급여 5천만 원.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 중 1,400만 원은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왜 물음으로 나온다고 했죠? 과거에는 사전 약정을 하고 지급하면은 전액 판관비로서 송금 인정. 사전 약정 없이 그냥 나중에 지급하면은 그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서 접대비 시부인을 받았다고. 한도 안으로 안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요. 하지만 2012년 13년경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전 약정하고 줬든 안 하고 줬든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약정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거는 헷갈리라고 한 거죠. 사전에 약정을 지급하지 않고 주면은 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 라고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결론은 뭐다? 헷갈릴 필요 없다. 사전 약정 하고 줬든 안 하고 줬든 상대방에게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기업 업무 초진비 확인 사항.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접대비 사항 중에서 증빙 서류를 아예 없대요. 뭐 적격 증빙이고 비적격 증빙이고 증빙이 아예 없대요. 그럼 증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77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해야 된다? 한도 시부인도 해봐야 돼요. 손익계산서상 5천만 원 손익계산서상 들어가 있는데 770만 원은 증빙이 아예 없으니까 시부인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방금 필요경비 불산입 770만 원 직부인 당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4,230만 원만이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죠? 한도 시부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다? 이 42억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이에요. 그럼 한도는 4,860만 원이에요. 한도 내죠? 그러면 한도 시부인에서 나오는 세무조정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자, 증빙서류를 분실한 업무 추진비 요거 770만 원만 필요경비 불산입 칸에 적으면 돼요. 다시가 아니고 계속해서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지금 어때요? 지금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가 지금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보고 올까요?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죠. 근데 문제에서 한도 금액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어때요? 한도를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겠죠. 감가상각비 4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합니다. 자, 이제 수익 쪽이에요. 이자 수익은 사업 운용자금의 일시적 예금이자 1,300만 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자, 은행 예금으로 하고 받은 이자는 내가 어떤 원천에서 온 거든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이자 소득이에요. 그죠? 이자 소득이잖아. 근데 지금 이거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대로 두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수익 금액 불산입. 너 일단 사업소득에서 나와봐. 넌 이자소득으로 과세돼야 되니까 일단 사업소득에서 나와봐. 총수익 금액 불산입 1,300만 원 해야 돼요. 그 옆에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했다는 연체이자 200만 원. 중요합니다 이거. 외상매출금이 좀 내가 돈 받는 게 늦어져가지고 추가로 받는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하지만 내가 돈 받을 매출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야 이거를 내가 지금 갚기 힘든데 이거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걸로 바꾸자. 그게 바로 뭐예요?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연체이자를 받았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소득으로 봐야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소득에서 총수익 금액 불산입 200만 원 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야겠죠. 뒤에 이자 수익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해도 돼요. 1,300만 원 은행 이자와 요거 매출채권 늦게 받는 200만 원 두 개로 나뉘어도 되고 이자 수익 1,500만 원 한 번에 해도 됩니다. 배당금 수익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냥 평범한 거다.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배당 소득이죠. 배당금 수익이라고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걸 그대로 두면 이것도 그대로 두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버려요.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총수익 금액 불산입 사업소득에서 나와. 너 배당소득이잖아. 요것도 나오라고 해야 되죠. 어때요?
배당금 수익 2,400만 원, 총 수익 금액 불산입 칸에 적어줘야 돼요. 자, 이자 비용 확인사항. 지급 이자 중 초과 인출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800만 원 있다. 여러분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초과 인출금 지급 이자 8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만 원. 이것도 어때요? 지급 이자 송금 불산입. 이거 법인세하고 이거 똑같은 부분이죠. 필요경비 불산입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500만 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세무조정이 끝났습니다. 합계액을 찾습니다. 여러분 합계액 적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가산조정의 합계액 1억 7,470만 원, 차감조정의 합계액 3,900만 원, 3,900만 원. 이것들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죠. 어디로 갖고 온다? 조정계산서로 갖고 내려와요. 차감조정 합계, 차감조정 칸에 적고요. 가산조정 합계, 가산조정 칸에다가 적어요. 시작점은 어디다? 당기순이익 9,600만 원. 손익계산서상 마지막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 놓치지 말고요. 그럼 차가감 소득이 2억 3,170만 원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물음 1번이 완료. 우리는 이어서 물음 2번도 달려갑니다. 물음 2번 갑니다. 물음 2번은 자료 1, 2, 3은 이제 안 봐도 돼요. 아래에 있는 자료 4번만을 이용해서 각가지 공제를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밑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분석합니다. 제일 먼저 왼쪽에 줄을 하나 그으시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해요. 본인은 나이, 소득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는데 소득 요건 총 구매가 8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어때?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이라서 안 돼요. 너무 많아 소득이. 장남 나이 요건 오케이, 소득 요건 오케이 돼요.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이에요. 장녀 나이 요건 오케이, 소득 요건 오케이. 위탁아동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동그라미. 입양자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모친 60세 이상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도 오케이입니다. 6명이죠. 한 명당 15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 900만 원. 900만 원. 6명. 적으세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사항이 있는지 봅니다. 어머니 60세 이상은 당연하고 70세도 넘으시죠.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 추가로. 그리고 장애가 있으시네요. 장애 공제 200만 원 추가로. 동일인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겹치면 둘 다 해줍니다. 뭐 한부모하고 그 공제 말고요. 한부모 공제랑 그거 말고 그 부녀자 공제 그거 겹치는 경우 말고 우리 시험에 그거는 잘 안 나와요. 경로 우대랑 장애 공제는 겹치는 경우 많거든요. 동일한 사람이더라고 하더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된다. 그래서 추가 공제 경로 우대 100, 장애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자, 나머지는 초과적으로 할 거 없고 한 가지 확인. 위탁아동은 내가 대신 지금 길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위탁받아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1년 중 6개월 이상 키워야 되거든요. 5월 1일부터 키웠으니까 8개월 동안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탁아동. 자, 이제 보험료좀 납입 내역을 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300만 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죠. 연금보험료 지출액은 사업자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필요경비로 차감 안 되니까 필요경비 불산입했던 거예요. 연금보험료 공제 300만 원. 본인 지출한 연금보험료. 본인 명목으로 지출한 연금보험료. 자, 2번. 건강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어떻게 한다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까 아까 전에 필요경비 안에 그대로 뒀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어때요? 특별보험 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는 안 돼요.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거든요. 됐죠? 보험료 납입 내역 중에 아래 부분 3번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800만 원인데 한도가 600만 원이죠. 한도가 600만 원이고 몇 퍼센트? 12%니까 72만 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헷갈리기 쉽다라고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자료 있죠. 각종 자동차 보험, 뭐 장애 보험 이런 것들은 뭐다? 근로소득자한테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번, 5번, 6번은 속임수 자료죠. 안 건드리면 돼요. 이거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 세액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자는.
이번 회차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칸도 애초에 없었죠. 서식에도. 근데 서식에 있더라도 적으시면 안 돼요. 서식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칸에다가 보험료 세액공제 칸에다가 금액은 0. 산출 근거는 이것도 뭐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 판단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두 개로 나뉘어지죠. 자녀 머리수 공제에다가 출산 입양 공제를 더해요. 8세 이상인 자녀의 숫자로 봐서 첫째는 15, 둘째는 20, 셋째 이상부터는 30씩. 그리고 출산 입양 공제는 첫째 낳았다면 30, 둘째 낳았다면 50, 셋째를 낳았다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자녀 머리수 공제 8세 이상이 3명이에요. 장남, 장녀, 위탁 아동 15, 20, 30. 그래서 65만 원. 출산 공제는 올해 셋째를 입양했다고 나왔죠. 셋째를 입양했으니까 70만 원. 65와 더하기 7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135만 원.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소득세 문제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스피디하게 갔는데 법인세하고 달리 소득세는 반복해서 하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풀이하는데 법인세, 뭐 감가상각비처럼 대손충당론처럼 한도 CVN을 단계별로 한참 연습장이 적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소득세가 요즘.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판단만 하실 수 있게 되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소득세 문제 1번. 문제 1번 소득조사 같은 경우.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문제 2번 법인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